자, 이재명 후보의 광폭 행보 장난이 아닌데요. 지금 윤여준 이제 전 환경부 장관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이 내용 오랫동안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 당내에서 사람을 찾지 않고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윤여준 장관을 이렇게 영입했을까? 직접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여준 장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좀 대표적인 인물로 윤여준 전 장관님한테 이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응해 주셨습니다. 자, 잘한 거죠. 평가보다는 저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어떤 인물이 영입될지 안 될지 우리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 회장 출신 중에도 한 사람을 영입할지도 모른다. 국내에 있는 소위 말하는 재벌 2세, 3세 라인 중에서 가장 혁신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지금 들어올지도 모른다, 들어올 것이다, 상고 처리 중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서 과연 어떤 인물까지 이렇게 포용 이 용광로에 담아갈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신희님, 강님, 자 그리고 해피님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가 뉴스공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런저런 이제 불편한 얘기 있으신데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우리는 우리 사이즈에 딱 맞게 방송을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한 가지 그리고 그 윤여준 그 예. 영업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우리 사실은 윤여준 전 장관을 아는 분은 사실 연세가 상당해야 됩니다. 사실은 예. 젊은 세대들 사실 만 40세 이하는 이분이 누군지 사실은 이분이 이회창까지 올라가는 그 시대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이회창 씨도 3번 대선에 도전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홍준표도 3번인데 어쨌든 이분은 정말 그 우리 민주정부 이래로 보수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실용적인 평가를 받는 분이거든요. 김종인 씨 이상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하이닉스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재명 캠프에서 정말 그 아까 흑묘 백묘론에 입각해서 정말 실용, 경제 그리고 실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한 어떤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그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윤여준 전 장관을 과감하게 영입하는 그 액션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연락을 드리면 윤 장관님이 안 받으시겠죠. 예전에는 인터뷰를 한 2번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 전화를 드려본 적도 이제 없습니다만 왜 영입을 했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면 혹시 떠오르는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보수 인사인데 합리적인데 왜 윤여준을 정해서 이렇게 저는 영입을 했을까? 아주 심플한 데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예. 지금 노년층한테 한덕수가 어필하는 게 있거든요. 예. 걔 영어 잘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미국에서 뭐 인정받았다고 그러고 그런 부분이 주는 그 노년층에 대한 어떤 구애의 효용성이 있어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75이거든요. 윤여준 장관은 85이에요. 예. 그러니까 경륜으로 따지면 한덕수 따위는 사실 잽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효과도 없지 않아 누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결과론적으로 해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꼭 접촉을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 최초에 수평적 정권교체가 했을 때 DJP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연합체계를 지역이라는 과정으로 결합시켜서 그러니까 권력에 의해서 소외당했던 지역이 이념과 다르게 서로 연대해서 정권교체를 하자라고 하는 흐름들을 국민들이 동의해 줬던 거잖아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노인분들에 대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념을 넘어서 소위 중도적 보수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을 통해서 저는 또 다른 측면의 DJP 연합의 2차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념적인 연대가 가능해지는 그러니까 풍부해지고 이념적 연대가 강화하게 되면 내부적인 이념 갈등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가들이 이념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갈등들을 또 배제해 나갈 수 있는 측면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 미래지향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또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다른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또 우리도 겪었던 이념적 전쟁으로부터 나름대로 하나의 출구책들을
만들어냈던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윤여준 전 장관을 제가 이제 한 두어 번 만나보고 한 번은 완전히 이제 그 심층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나봤던 분 중에서 합리적 보수인데 단순히 품격이 있다 이런 걸로는 설명이 안 돼요. 품격이 형식이 아니라 내용인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공적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리고 국민이 그리고 미래 세대가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 국가의 체제나 제도는 이렇게 바꿔야 하는 그래서 꼭 느낌이 정말로 원로 지식인이 우리 사회가 가야 되는 방향을 가식 없이 진심으로 다 말씀을 해 주시는 분이니 저 어른이 지금까지 정치판에 들어가서 거의 다 뒷부분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지는 얼굴마다 내세우고 써먹고는 버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가치나 철학이나 비전 같은 부분이 보수주의자면서도 매우 국가관이 투철하고 애국심이 강하고 전쟁보다는 평화를 통해서 상생을 해야 한다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몸에 배어 있는 분이 자기 생활도 굉장히 절제된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번에 85세인데도 저렇게 와서 하시는 거 보면 건강이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수락했다는 것은 당신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데 대한 결단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윤여준 선생님이라고 저는 늘 불렀거든요. 장관님이라고 윤여준 선생님 지금 듣고 계신다면 제 말이 아마 맞지 않겠나라고 판단하실 텐데 윤여준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윤여준 장관이 민주당으로 오면서 의문의 일패를 세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 홍준표인데 예. 홍준표 쪽에서 엄청나게 구애를 했거든요. 아, 선대본부장 맡아달라고. 근데 거기를 거절하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곱하기 2의 효과가 사실 있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중에서 가장 저는 그 윤여준이라고 하는 인물을 설명할 수 있는 워딩으로 저는 퍼블릭 마인드 공적인 생각. 지금 사실 그게 우리 공화국의 진짜 붕괴 직전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했던 것이 헌법 존중의 퍼블릭 마인드, 퍼블릭 서번트들의 퍼블릭 마인드였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결국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수 중에서 퍼블릭 마인드를 가진 사람으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통로가 되어줄 거다라고 하는 또 기대도 가져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서 변호사님 네. 보수 쪽 출신이잖아요. 지금도 보수적 성향을 갖고 계신데 네. 국힘이 좀 타산지석 또는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고 어쨌든 대선을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바뀔 수 또는 바뀌어야 또는 확 변신하라라는 좀 주문을 하시기에는 아직 좀 국힘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솔직히 예. 현재 지금 국힘 이제 내부 경선이 거의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잖아요. 예. 5월 3일 토요일 날 이제 마지막 한 명이 뽑히는데 예. 저는 단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 예. 누가 되든 간에 아무나 내라. 그거 다 도토리 키재기고 예.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 예.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미 4월 4일 윤석열이 파면 직후부터 한덕수 카드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고 예. 어차피 이걸로 안 되니까. 예. 이건 이제 다음 주에는 한덕수와의 이제 그 단일화 이벤트 이제 그거일 텐데 제가 오늘 그 한덕수 총리 비서실장인 그 손영택 변호사라는 분이 이제 사표를 냈다. 그게 이제 뉴스에 나길래 제가 그 손 변호사를 좀 잘 알거든요. 네. 이제 완전히 구체적으로 이제 움직이구나. 이번 주에 보면 아마 전국을 다니실 거예요. 이 손 비서실장이 수행실장이거든. 뭐 비서실장이지만 그냥 가방모치처럼 이제 막 모시고 다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필요하니까 이제 손 변호사가 오늘 그냥 빨리 사표를 낸 것 같은데, 손영택 그 비서실장이 누구의 최측근이냐 하면은 원희룡 장관의 최측근이에요. 딩동댕 저도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원 장관이 2주일 전에 경선에 안 나오고 한덕수 만들기 작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결론은 제가 뭐 원 장관님도 뭐 잘 아는 선배님이지만 원 장관님이 지난 3년 전 그 대선 때 그 윤석열 후보의 정책 본부장을 했거든요.
인수위에서도 뭐 그리고 제일 중책을 맡았고, 네. 근데 다 개판 쳤잖아요. 예.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쪽에 구호 같은 구호, 공약 같은 공약 떠오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여가부 없앤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예. 그래서 야 원장관이 또 맡으면 레이스가 안 되겠다. 네. 너무나 압도적으로 갈 거니까. 근데 양날개가 비슷하게는 맞춰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윤여준 그 위원장을 모신 거에 대해서 여기서는 윤여준 일을 한덕수가 다 한다. 예, 이렇게 아마 치부하지 않을까.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원장관은 저렇게 하면은 본인 뜻대로 자기 스스로 결정했다. 아니면 뒤에 누가 있다. 이것도 퀴즈로 한번 낼까요? 일단 원희룡 제가 장관이 있다는 그 거. 관련해서는 제 총리실을 그래서 좀 취재를 해봤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뭐 비서실장 손영태 씨 말고도 시민사회 비서관 신정희 씨도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요 선수도 원희룡 사람이고 실제로 한덕수가 청문회 인사청문회 할 때 준비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원래 한덕수가 올 때부터 원희룡 쪽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만들었던 것이고 실제로 한덕수 나가면서 같이 나가는 이유는 원희룡이 그 결국은 김건희 오다 받고 이제 사전에 준비된 대로 근데 이게 뭐 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지지율도 안 나오고 지금 본선 국힘당 자체의 경선 자체가 흥행이 안 되니까 이거 뭐 갖다 붙이는 것도 별 관심이 없고 이낙연도 지금 불편해서 못 풀고 있잖아요. 이낙연까지 붙이려고. 그거는 또 정대철이 또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미 2월 달부터 우리가 스픽스에서 계속 주구장창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의 이른바 정권 재창출을 통한 자기의 어떤 복귀를 위한 준비된 순대로 가고 있는데 전혀 감동도 실익도 없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